팀 벤투와 팀 학범이 드디어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을 고용하겠다, 스카우트하겠다 한다면 축구살롱! 네,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굵직한 이슈들부터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야겠는데요. 축구 팬, K리그 팬이라면 정말 가슴이 뛸 만한, 신이 마구마구 날 만한 엄청난 매치가 성사가 됐다면서요. 팀 벤투와 팀 학범이 드디어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야,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A매치 잡기가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회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맞대결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오는 9월에 두 팀이 고향에서 두 차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대결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조금 예전이긴 한데요. 1996년 4월 21일의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많이 예전이죠. 많이 예전이긴 하죠. 예, 좋아요. 네. 명장과 덕장의 대결, 뭐 김학범 감독님도 물론 명장이시지만 이 명장 vs 명장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소속 자체가 올림픽 대표팀이다 보니까 예. 올림픽 대표팀이 조금 이겼으면 그래서 이 올림픽 대표팀의 유망한 자원들이 A 대표팀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투와 김학범 감독의 그런 대결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어느 정도 또 결이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A 대표팀에서 참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들, 과거의 선수들이 드디어 자신의 기록을 인정을 받아서 피파 센츄리 클럽에 3명이 추가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네네. 김호곤, 조영증, 박성화, 과거의 이 3명의 선수들인데요. 예. 김호곤 수원FC 단장이 117경기, 그리고 조영증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이 102경기, 박성화 동래구 감독이 101경기로 이렇게 피파 센츄리 클럽의 가입이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또 함께 허정무 선수와 조광래 선수도 100경기가 넘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피파에 또 제출을 했는데 이 선수들의 경우에는 올림픽 예선전이 끼어 있어서 피파 측에서 인정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은 센츄리 클럽 가입자를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슈가 있나요? 하나 더 있죠. 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참 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K리그 역시 라운드 수가 줄어들었고 무관중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네. 8월 1일부터는 또 관중을 받기 시작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예. 이 K리그 구단들이 사실 이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상당 부분, 뭐 거의 한 7, 80%, 90%까지 차지하는 그런 구단들도 있을 텐데 재정난에 계속해서 좀 시달리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리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선수단에 좀 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말이 갈리고 있는데 선수협 측에서는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맹 측에서는 민감한 경영상의 자료 이외에는 모두 다 제공을 했고 선수협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선을 해서 8월 중에 구단 대표들 그리고 선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연봉 삭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가 열리게 되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구단과 선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축구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 있었던 K리그 13라운드 경기 리뷰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또 뜨거운 한판 승부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프리뷰해드렸었던 전북과 서울의 경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 전북의 아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북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웬일로 이번 예측은 꽃길을 걷게 되셨네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듯이
저는 어쨌든 방송에서 캐릭터를 잡아야 하는 방송의 입장으로서 이 모두가 다 맞추면은 약간 좀 방송이 루즈해지는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그 허당의 이미지를 보태서 이 축구살롱의 분위기를 죄송한데 표정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듣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본인 입으로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패널 잘 없지 않나요? 잘 없죠. 예. 이런 뻔뻔함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구독!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전북이 승리를 거뒀고 저의 예측대로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송범근 골키퍼가 나왔고 포백은 동일합니다. 김진수, 최부경, 홍정호, 이용 나왔고요. 이 최전방 조규동 선수로 22세 카드를 선택한 전북이 되겠고 좀 화제를 몰고 왔었던 이적생들은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양한빈 골키퍼가 나왔고 김주성, 정현철, 김원식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정현철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배치가 됐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윤영성이라든지 김남춘 같은 자원들이 빠진 가운데 이제 어떤 선수가 이 공백을 메울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용수 감독의 선택은 정현철 선수였습니다. 예. 네, 일단 흐름을 좀 살펴보면 초반부터 전북이 굉장히 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하면서 서울의 이 사이드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서울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렸고요. 특히나 한교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폼이 오를 대로 좀 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문선민과 로페즈라는 정말 위협적인 양날개가 그 팀에서 이제 이탈한 이후에 이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았었는데 한교원 선수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전북이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이제 지속적으로 누렸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았지만 결국에는 수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첫 골 그 실점 장면을 놓고 보면 쿠니모토 선수가 그냥 돌파하는 것을 저지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요. 예. 이 서울이 박스 안에 위치한 수비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실점을 매번 허용하는 또 이 안 좋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선 리뷰 때도 한 차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수비 상황에서의 서울의 세부 전술이 과연 있는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첫 골 실점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사실상 공격수 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교원 1명을 막지 못하는 것이 어. 서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뼈아픈 실수가 아닌가 싶죠.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 네. 올 시즌에 FC 서울 경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실점 패턴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집중이 돼 있는데 진짜 황덕현 해설위원 말대로 박스 안에 많은 선수 둬봤자 이게 역할 분담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네. 한두 명의 패스 플레이에 다 무너지게 돼 예, 있거든요. 우왕좌왕이군요. 예, 이렇게 해서 전반 12분에 이 선제 득점의 주인공은 한교원 선수였군요. 네. 이번 경기 리뷰는 이 실점 장면별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예.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시면 이승기 선수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마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이 넘어오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뒤늦게 막으려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르르. 네, 결국에는 뭐 실점을 막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네. 심지어 그 이승기 선수가 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전북 선수 3명이 프리한 상태로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에게 공이 가든지 득점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좀 높았겠죠. 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골 실점 장면도 보면 이게 명백한 수비진의 실책인데 김원식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구스타보 선수 마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볼의 낙하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죠. 네. 더군다나 옆에 있었던 윤종규 선수 역시도 구스타보 선수의 마크에 신경을 좀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구스타보 선수는 데뷔전에서 또 데뷔골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팬들 기분 좋았겠어요. 이 구스타보 선수가 브라질에 있을 때 별명이 이제 구스타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 별명처럼 정말 투입되자마자 또 좋아요. 전북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공격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예. 한창 좋았을 때 역습 상황이라든지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은 아직까지는 약간 무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그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었던 이승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K리그 13라운드 이 전체 MVP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 주말 이 K리그 13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황덕현 선생님의 한 주였다. 예, 황덕현 선생님의 라운드였다. 은퇴길도 미뤄졌고 또 응원하는 전북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주말이지 않았을까. 네, 보람찼습니다. 예. 자, 황덕현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리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조사를 해오셨군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있어야 또 위에가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또 컨디션이 그렇게 또 좋지가 않은 것도 있고. 컨디션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좋아요. 네네. 예? 아주 좋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라도 좀 분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